그러면 이번에는 합격 빈칸 노트 네 번째 부동산 정책론인데, 물론 이제 지금까지 수업했었던 총론, 경제, 시장도 빈칸 노트의 효용 가치가 높습니다만은 부동산 정책론은 진짜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본서나 요약집을 안 봐도 될 만큼 빈칸 노트 이것만 보면 완벽한 이론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론 궁금하다, 정책론 이론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합격 빈칸 노트 잡숴봐. 잡술 거야, 안 잡술 거야? 잡숴봐. 예. 합격 빈칸 노트 잡수시면요, 우리 부동산 정책론 파트의 어떤 부족한 부분, 이론 정리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시장 실패가 뭡니까? 이거 중간식으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장 실패는 시장이 요거 네 글자, 자원 배분입니다. 자원 배분. 시장이 뭐를요? 그러면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요걸 이제 시장이 실패했다 그래요. 자원 배분 못하는 거.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자원 배분 효율적으로 못하는 것은 시장 실패라고 하고요. 정부가 개입했는데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상황은 정부 실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장이 이거 못하는 거, 자원 배분 못하는 것은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정부가 개입했는데 아니면 정책적 개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는 상황은 무슨 실패? 정부 실패. 평가 다시면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정책적 개입이 자원 배분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책적 개입이 자원 배분 못하는 것은 무슨 실패지? 정부 실패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 이럴 줄 알고 나 앞에서 공부하고 왔어. 시장 실패의 원인은 무슨 경쟁일 때? 불완전 경쟁일 때. 불완전 경쟁에 독과점 기업 같은 게 생기거든요. 맞아요? 이때 이 대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을 체감시킬 수가 있어요. 비용을 체감. 두 번째는 무슨 효과? 외부 효과가 시장을 실패시켜요. 외부 효과는 어떤 외부 효과가 시장을 실패시키냐면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둘 다 시장을 실패시켜요. 재화는 무슨 재? 공공재. 사람은 무슨 사람? 무임승차자. 이런 놈들이 시장을 실패시켜요. 정보는 일단 불확실할 때 시장이 실패하거든요. 정보가 불확실할 때 미래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비대칭적일 때. 정보가 뭐예요? 비대칭적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 천천히 한번 대답해 주셔야 되겠다. 판매자, 구매자 몇 명일 때? 소수일 때 시장이 실패해요. 무슨 경쟁이니까? 불안정. 상품은 뭐일 때? 이질적일 때 시장이 실패해요. 진퇴는? 곤란할 때. 정보는 무슨 정보일 때? 불완전한 정보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좋아요? 예. 공공재가 어떤 재환제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공재는요, 만들 때는 힘들어도요, 만들어 놓으면 많이 쓰면 쓸수록 이익이 돼. 이렇게 보세요. 대규모할수록 이익이 되는 것을 규모의 경제 그러거든요. 많이 쓰면 쓸수록 이익이 되는 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뭐예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근데 이때 공공재는 두 가지 유명한 특성이 있습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이 있어요. 왜? 비배제성이 있어요. 뭐예요? 비배제성. 비경합성은요, 경쟁하지 않고 공동 소비할 수 있는 걸 말하고요. 비배제성은요, 항상 무임승차 문제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자,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얘들은 항상 돈 안 내고 승차하려고 하죠. 무슨 승차?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얘들은 시장에 맡기면 항상 무슨 생산의 문제? 과소생산. 근데 이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생산은 다 과소생산이에요. 과대생산은 부의 배분 효과가 유일해. 뭐만 과대생산? 부의 배분 효과.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공공재도 무슨 생산? 과소생산. 그 다음에 정의 배분 효과도 무슨 생산? 과소생산. 부의 배분 효과만 과대생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는요, 누가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일로 한번 와봐요. 들어와요. 우리 부동산학에서 이게 B가 몇 번 나오냐면요, B가 6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6B라 그래요. 뭐라고요? 6B. 저랑 지금부터 6B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예. 일단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개별성 배우셨나요? 개별성? 개별성 배우셨나요? 토지는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거래가 공개돼요? 비공개돼요? 비공개돼요? 상품은 표준, 비표준? 비표준. 시장은 조직, 비조직? 그러면 뭐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 거래가 공개된다. 틀리는 거야? 상품이 표준적이다. 틀리는 거야? 시장이 조직적이다. 틀리는 거야. 맞아요?
그럼 답은 우리 방금 시장 실패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시장은 여러분들 정보가 대칭적일 때 시장이 실패하지? 아니지.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그럼 뭐가 너무 틀리는 거야? 정보의 대칭.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겁니다.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지 말고. 혹시 여러분들 공공재 아세요? 공공재는 경쟁해야 안 해요. 걔를 뭐라 그러죠? 경합성이라고 해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자를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비배제성. 그러면 혹시 시험에서 공공재는 경합성에 배제성 있는 조합입니다. 그러면 OX. X. 그러니까 B가 빠지면 안 되는 자리가 6군데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부동산 시장은 거래 공개 비공개. 상품 표준 비표준. 시장 조직 비조직. 시장 실패의 원인은 정보의 대칭 비대칭. 마지막에 공공재는 무슨 성에 무슨 성이 있어요? 경합성에 비 뭐예요? 경합성에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잠깐만 저를 보세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부동산학은 사회학이기 때문에 이 유일이란 말을 잘 안 써요. 뭐를 잘 안 쓴다고? 유일이란 말을 잘 쓰면 안 돼. 원래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서 유일 6종 세트가 있어요. 유일 몇 종? 6종. 유일 6종.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룩겟미. 저 보셨어요? 여러분들, 한계지 아세요, 한계지? 한계지는 지대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한계지서도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이 딱 한 개 있거든요. 무슨 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그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하는 지대설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학에서 그 공공재는 과소 생산될까, 과대 생산될까? 과소. 정의 외부 효과. 과소. 근데 과대 생산되는 게, 과다 생산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유일합니다. 무슨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유일합니다.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만 유일하게 무슨 생산된다? 과대 생산된다. 오케이? 좋아요? 좋다고 그래, 그냥. 좋아요? 예. 세 번째. 여러분들 혹시 채무불이익률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채무불이익률은 공식이 어떤 공식이냐면요. 유효 총소득분의 뭐 분의?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부동산학에서 그 총소득을 쓰는 공식은 진짜 많거든요. 무슨 소득을? 총소득을 쓰는 공식은 진짜 많은데 처음부터 유효 총소득을 쓰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저 보세요. 총소득 쓰는 공식 제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의 총투재. 무슨 총소득이야? 몰라. 가능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될 수도 있어. 영업경비 비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무슨 총소득인데? 몰라. 가능 총소득이 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될 수도 있어. 그다음에 영업경비 비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거든. 무슨 총소득인데? 몰라. 가능 총소득이 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채무불이익률은 유일하게 그냥 처음부터 유효 총소득 박아버려. 유일합니다. 얘밖에 없습니다. 무슨 총소득분의?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얘는 무슨 총소득이 반드시? 유효 총소득이 반드시 나와야 돼. 오케이?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묻는 얘기인데 뭐 모를 수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조기상환 아세요? 조기상환 아시냐고? 조기상환 수수료. 조기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상환 수수료 없는 유일한 금융상품이 하나 있는데 주택연금은 조기상환 수수료 없어요? 그리고 조기상환 위험 부담은 원래 누가 하는 거냐면 투자자가 하거든요. 조기상환 위험을 발행자가 하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MBB가 있습니다. 혹시 그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도대체 앉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섭외했길래 이렇게 잘 알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좀 전에 했어요. 이걸 갖다가 좀 전에. 어퓨 미니처고 했으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한 거를 이 사람들 갑자기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위화감 느끼지 마소서 비슷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사업수탁 방식이라고 아세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라고 아세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이런 거 아세요? 이거 전부 다요.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그럼 누구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아세요? 토지 소유자 명의. 누구 명의? 토지 소유자 명의. 누구 명의로 자금 조달이 되겠어요? 토지 소유자 명의. 오케이? 근데 우리가 개발 방식 중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소유권 이전돼 버려요. 그래서 개발하는 놈 개발자라고 할게요. 개발자 명의로 사업도 진행이 되고요.
개발하는 명의로 자금 조달도 되고 하는 유일한 개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신탁입니다. 신탁입니다. 토지 신탁이요. 토지 신탁은 유일하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개발하는 놈 명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발 신탁회사 명의로 자금 조달도 되고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도 진행이 되는 유일한 개발 방식이 신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막 필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자, 대답하세요. 내가 이거 머릿속에 장착시킬 겁니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한계지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 절대지대설. 절대지대설 해주시면 돼요. 과대 생산되는 거 딱 한 개 있어요. 부의배비 효과. 유일합니다. 유효 총소득을 쓰는 유일한 공식. 채무불이익률. 유일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는 금융상품. 유일합니다. 주택연금밖에 없습니다. 발행자가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하는 유일한 MBS, MBB 유일합니다. MPTV나 CMO나 MPTS는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투자자가 합니다. 오케이? 개발 기간 중 소유권이 개발하는 놈한테 넘어가가지고 개발하는 놈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개발하는 놈 명의로 자금 조달도 되는 유일한 개발 방식의 이름은 토지신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따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거 암기시킬 겁니다.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암기시킬 거거든. 진짜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암기시켜드릴 겁니다. 저 따라만 해주세요. 절대지대설. 아니, 따라하라고. 따라. 몰라요? 따라. 절대지대설. 부의배부 효과. 채무불이익률. 주택연금. MBB. 토지신탁. 이런 것들이 유일 6종 세트에 들어가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B가 들어가는 놈들, 비경합성, 비배제성 나왔고 아까 정보의 비대칭성 할 때도 B가 있었습니다. 그죠? 6B 한번 해봤고요. 3번. 100%. 지금 하는 3번과 4번은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훼손시키지 않을게요. 요거 훼손시키지 않고 얘만 좀 특이하게 일로 오겠습니다. 일로.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요. 저 따라하세요. 직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 몇 개? 세 개. 지금 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이용 규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자꾸요 여러분들 최근에 시험에서 감정평가서 시험에서는요 이용 규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이용 규제는 끝날 때 잘 들어요. 끝날 때 제로 끝나는 거 세 개. 뭘 끝나는 거? 자, 따라하세요. 이용 규제 해봐.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조심하셔야 될 제가 있긴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니까 임대료 규제 하다 걸려봐. 가만히 안 둬 진짜. 임대료 규제 상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는 제로 끝나긴 하지만 직접 개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를 제외한,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 제로 끝나는 거 3개.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간혹 개발권 양도제 대신에 TDR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TDR. TDR이 개발권 양도제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 3개. 직간이 중에 무슨 규제? 이용 규제. 간접 개입은요. 일단 조세 나와야 됩니다. 뭐요? 조세. 세금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뭐요? 보조 부담금. 금으로 끝나는 거 2개. 그 다음에 금융 시험에 나올 때 담보대출 규제가 나와. 자, 따라서 LTV, DTI, DSR. 행정 지원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뭐라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럼 이걸 제외한, 자, 따라합니다. 공영개발, 토지은행. 토지은행을 뭐라고 하게 돼? 토지 비축. 그다음 뭐 수용, 선매, 초과 매수, 도시개발,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정책, 임대료 규제, 상한제, 분양가 규제, 상한제는 모두 다 직접 개입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쉬는 시간에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가 잘 안 될 때는요. 답 봐 그냥. 답 보고 대신에 답 한번 봤으면 답 안 보면서 한 번 더 읽어. 그러니까 막 머리 쥐어져. 우리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서울에만 있으면 돼. 어떻게 왔는데 됐고 서울에만 있으면 돼. 여러분들 서울에 있어 주실래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빈칸 메꿀 수 있으면 돼 그냥. 아시겠어요? 책 찾아보고 하지 마. 빈칸만 메꿀 수 있으면 돼. 보지 말고. 그래도 보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자, 다 죽여버릴 거야. 예. 자, 이건 뭐야? 지역지구제, 아니요.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오케이? 예. 그래도 여러분들 좀 믿어야지. 너무 못 믿으면 안 되니까. 다시.
오케이. 이 정도만 합시다. 너무 어이씨. 너무 못 믿었다, 내가. 너무 못 믿는 거는 또, 그러면 안 돼. 왜 이래. 줄였는데? 에이씨. 그냥 합시다. 믿을게. 이거 다시. 지역지구제, 계약권 양도제, 토지거래허가제. 간접개입부터. 조세, 세금, 보조금, 부담금, 금융인데, LTV, DTI, DSR, 행정인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좋습니까? 직접기입은 뭐요? 공영개발, 토지, 은행, 수용, 선매, 초과, 매수, 도시개발과 도시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정책,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를 분양가 상한제 그러기도 합니다. 분상 그러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일단 저 따라서요. 공개택 초토. 공개택. 자, 조심하셔야 돼, 이거. 공개택 초토할 때 세 번째 글자에다가 초토 하셔야 돼. 뭐요? 초토. 공개택은 첫 번째 글자에다가. 공개택 초토. 시작. 공개택 초토. 해놓으시고, 실제로 집에 가셔서 공부하실 때도 기아펜으로 공개택 초토만 해놓으시고 말 만드세요. 공안지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거 아닙니다. 개발권 양도제. 영어로는요, TDR.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 토지세.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종합 부동산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합 토지세가 종토세가 폐지되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거 시작. 공개택 초토. 보지 말고 in English TDR 토 잘하셨어요. 이런 거 연습하시면 참 좋아요. 이번에는 외부 효과 갑니다. 자, 외부 효과는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부동성. 하나 더 인접성입니다. 인접지가 나에게 주는 영향, 인접성. 그다음에 토지 인접지 영향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 부동성. 그래서 외부 효과를 토지의 특성에서 찾는 다음에 무슨 성과? 부동성과 인접성. 자,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제3자. 오케이? 의도하지? 시장기구를 통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죠. 외부 효과 내 이놈 듣거라. 외부 효과 내 이놈. 너는 거래 당사자이냐? 아닙니다. 저는 제3자입니다. 외부 효과 내 이놈. 의도하였느냐? 아닙니다. 저는 의도한 게 아닙니다. 외부 효과 내 이놈 마지막으로 묻겠다. 통화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종류는 무슨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동의합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그래요. 뭐라고요? 외부 경제.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 불경제. 정의 외부 효과 출발합니다.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연습 충분히 하세요. 비용은 사적 비용. 편익은? 사적 편익. 시장에 맡기면? 과소. 이것도 영어로 꼭 하면서 보세요. 정의 외부 효과는 자기 쪽으로 유치하려고 할 거 아니야. 무슨 현상? 핀피 스펠링. 아니 스펠링이 뭐냐고. PIM FY Please in my front 해야 되니까 핀피가 되는 거야. 요거 정의외부 효과 존재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 증가해. 수요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 균형량은 뭐하죠? 증가. 빈칸만 엮으면 돼. 그리고 끝내. 부의외부 효과 무슨 비용? 편익은? 시장에 맡기면. 요거는 뭐? 님비 스펠링 NIMBY Not in my backyard. 이것도 가격이 상승하잖아. 근데 이거는 뭐 때문이었다? 공급 감소 때문이었다. 맞죠? 그래서 감소니까 양은 뭐 한다? 감소된다. 빈칸 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하시죠. 정의외부 효과 무슨 생산? 과소생산. 공공재. 과소생산. 모든 게 과소생산. 부의외부 효과만 유일하게 과대생산. 정답만 얘기하세요. 한계지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 절대지대설. 과대생산되는 유일한 거. 부의외부 효과. 부의외부 효과. 유효총소득을 쓰는 유일한 공식. 채무불이익률. 조기상환 수수료 없는 상품. 주택연금. 조기상환 위험부담을 발행자가 해주는 거. MBB. 소유권 넘어가서 개발사업 진행되는 거. 토지신탁. 유일 6종 세트였습니다. 많은 내용 부탁드려요. 자매품으로 식스비도 있으니 많은 내용 부탁드려요. 몰라요? 다 정착 기다릴 겁니다. 자, 도시군 계획이 몇 개 있냐면 2개 있거든요.
제가 지금 물으면 대답해야 되겠다.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이름은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개발정비 보전에 대한 계획인데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보건, 문화 등에 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획이란 게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일부 예쁘게 만드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야. 그러면 대상 지역의 어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이용을 합리화하고요, 기능을 증진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관 개선, 양원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거. 일부를 이쁘게 만드는 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럼 저희 보시고요. 공간적, 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하고 관리 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고, 그다음에 종합 계획의 성격을 갖는 건 뭐예요? 개발 정비 보존에 대한 계획으로서 토지 이용, 경관, 교통, 환경, 문화 등에 대한 계획은요, 관리. 일부를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하고 미관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용도 지역. 여러분들 용도 지역 정도는, 부동산학 개론 시간이지만 용도 지역 정도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문을 그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요? 토지를 어떻게 해요?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맞아요? 뭐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보되지. 그렇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뭐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뭐끼리 중복 안 돼? 지역끼리 중복 안 돼? 지구끼리 중복돼? 돼. 지역지구 중복돼? 지역지구 중복돼. 지역 중복돼? 지역 중복 안 돼. 지역 안 돼. 지역지구 돼. 지구 지역 지역 뭐만 하는데? 지역만 안 돼.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게 용도 뭔데? 지역인데. 종류는 몇 개? 4개. 뭐? 모르면 안 돼. 뭐요? 도, 관, 농, 자. 도, 관, 농, 자. 뭐야? 보존지역. 도시지역은 또다시 주상, 공록. 도시지역 종류 4개 시작. 주상, 공록. 버제스 동심원. 중전, 고통. 두 사람 부부예요.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동심원. 중전, 고통. 연기도 해야 되고 죽을 것 같다도 해. 도시지역은 주상공,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럼 우리 이 중에서 전일준 할 수 있는 지역 혹시 기억납니까? 전일준? 전일준은 무슨 지역과?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주거지역 전일준 돼요? 공업지역 전일준 돼요? 그러면 주거도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있겠네? 공업지역도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중공업 있겠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요, 5준이 있어요. 뭔 준? 저 따라하세요. 준부동산. 준지대? 준주택? 준주거? 준공업. 물어봐야 되겠다. 등기 등록 공시 방법 갖춤으로써 부동산이 준하에 취급되는 거. 준부동산.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호단호. 준주택. 마샬. 토지 이외에 일시적, 단기적, 준지대, 용도지역 중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2개 지역.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맞아요? 준 뭐야? 이거 전, 일, 준. 맞아요? 전용, 일반, 준주거. 얘는 무슨 환경을 확보하기? 양호. 요거는 편리. 양전편일. 양호한데 단독이면 몇 종? 1종 전용. 양호한데 공동이면 2종 전용. 편리한데 저층주택 중심이면 1종 일반. 편리한데 중층주택 중심이면 2종 일반. 편리한데 중고층 주택 중심이면 3종 일반. 주거에다가 뭐에다가? 주거에다가. 자, 따라하세요. 상업, 업무.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 보완하는 게 준주거가 됩니다.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몇 종 뭔지 얘기해봐. 편리한데 중고층. 3종 일반입니다. 엉망입니다. 엉망.
양호한데 공동주택. 이종전형. 그 영상 들으신 분들 봐봐요. 수업 안 한 거 하잖아요. 완전 몰라요. 수업 한 거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수업 안 한 거 하잖아요. 한 개도 몰라요. 한 개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양호하고 단독주택 중심. 일종전형. 양호한데 공동주택 중심. 이종전형. 편리한데 저층주택 중심. 일종일반. 편리한데 중층주택 중심. 편리한데 중고층 주택 중심.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 보완된 거. 자,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LH가 하는 제도입니다. 뭐가요? LH가. 땅을 매입했다가 비축하고 나서 팔아먹는 거거든요. 장점 3가지 그럼 따라하세요. 계획, 환수, 값싸게. 단점 3가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관식으로 알면 더 좋아요. 매입비, 관리, 투기.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는 누가 하고요? LH가 합니다. 지자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LH가 합니다. 장점 3개 시작. 계획, 환수, 값싸게. 단점 3개 시작. 매입비, 관리, 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이 제도를 무슨 부담금 제도라고 해요. 무슨 부담금? 개발부담금 제도예요.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개발부담금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뭐를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7글자인데. 정상, 지가, 상승분. 여러분들 물가 상승분이에요? 정상지가 상승분이에요? 정상지가 상승분. 이게 물가 상승분 나오면 틀려요. 토지 적성평가 제도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요. 이게 개발해야 될 땅인지 보전해야 될 땅인지가 경합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적성평가라 그래요. 주관식을 한번 쓰고 나면 절대로 안 틀려요. 무엇과 무엇을 조정한다고요? 개발과 보전. 그러면 땅의 적성을 봐야 되겠죠? 적성 3개 봅니다. 따라하세요. 토, 입, 활. 뭐 보면 된다고요? 토입, 활. 토가 뭘까? 토양, 입, 입지, 활용 가능성.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 보전 경합할 때 조정하는 제도로서 토입할,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보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이번에는 토지 선매제도. 선매제도는 협의 매수하는 제도예요?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예요? 이게 여러분들 선매자에서 협의 매수가 돼야 되는데 맨날 선매 뜨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 이렇게 나와요. 선매는 무슨 제도? 협의 매수. 강제로 수용 뜨면 X. 좋아요? 그리고 구역이 몇 개 있는데? 2개 있는데. 자, 잘 들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이 있고 잠깐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 보존,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있거든. 여러분들 하나는 개발 제한 구역이고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구역 한번 해보세요. 투기, 지가 상승, 우려 있을 때 지정하는 것. 이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고, 오케이? 무질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존,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는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오케이?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언제 합니까? 일단 뭐가 체결되고 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뭐로부터? 계약 체결이 됩니다. 잔금 지급일입니까? 계약 체결일입니까? 얼마 이내? 30.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근데 그 신고한 후에 이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제 등이 뭐 된 날로부터? 모르면 안 돼.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더 들어갑니다. 다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언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계약 체결일 중요하겠어? 30일 중요하겠어? 계약 체결일. 문제가 좀 있어야 돼. 30일은 한 개도 안 중요해. 왜냐면 우리 결혼에 며칠 묻잖아. 다 30일이야. 60일 있어? 없어? 없어. 뭐로부터 30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매매 계약 체결되면?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계약 무효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아직 안 했는데. 자, 따라하세요. 공시일로부터 30일. 그거는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가격 공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로부터 30일 이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0일은 안 중요하니까 30일 앞에 있는 말 저 따라 한 번씩 바꿔 넘어갈게요. 3개 있거든요. 계약 체결일, 확정된 날,
공실 30일 3종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와, 이게 정말 유명한 방식인데요. 자, 7번 보시고요. 택지 개발을 해요. 그리고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갖다가, 자, 이렇게 재분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요? 재분배. 이 재분배래요? 아니면 재매각이래요? 재분배. 이 방식의 이름이 뭐죠? 유명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은요, 정비 사업이 3개 있잖아? 그 중에서 온리 무슨 사업에 대해서? 재건축.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주택조합의 종류가 몇 개 있죠? 3가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직리,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일로 한번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도시지역은 행정구역이 도가 있고 뭐 시가 있고 뭐 그다음에 구가 있지 구가 있고 동이 있고 그렇잖아, 그지? 근데 저기 가면 시골에 가면요 읍면리예요. 뭐라고요? 읍은 됐다 치고 여러분들 허프 아세요? 허프는 무슨 모형 주장했죠? 항일 모형 주장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부동산 증권 중에서 지분 증권을 아세요? 몇 개 있죠?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배웠던 주택조합 아세요?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허프 확률 모형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게 3가지란 말이야. 수거면이 있어요. 지분증권은 신조리 있어요. 주택조합은 지직리. 무슨 면에 가면? 수거면에 가면 신조리도 있고 지직리가 있습니다. 좌신조리, 우지직리가 있어요. 수거면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말라고. 수거면에 가면 신조리, 지직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허프 확률명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3가지는 뭐다? 점포,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 지분증권, 부동산 증권에는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 있거든요. 부채증권은 MBS, ABS 있습니다. 지분증권은 뭐가 있죠? 신조리. 신조리 뭐지?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주택조합의 종류 3가지는 뭐야? 지적, 직장, 리모델링.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거 암기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당분간 이것만 하세요. 수거면에 신조리와 지직리가 있음. 오케이? 야. 그리고 여러분들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역사 시간. 잘 오세요. 공인중개사 제도 몇 년도 시행됩니까? 83년. 83년 몰라도 되는데 80년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통령 이름 알려드립니다. 1983년 우리나라 대통령 전두환입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1983년 전두환. 개발부담금, 이 부담금은 1990년입니다. 노태우입니다. 오케이? 부동산 실명제 1995년. 1995년에 여러분들 상품백화점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실명제 시행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오케이? 그리고 1997년도에 IMF 터집니다. IMF 극복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죠.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이 여기 1998년. 김대중이야? 김대중 다음에 집값 정말 많이 올린 대통령이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제 부동산 거래 신고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두환 다음 누구야? 노태우 다음 누구야? 김영삼 다음? 김대중 다음? 그거까지만 합시다. 내가 지금 내 입에서 이명박 박근혜도 안 나왔다고. 문재인 윤석열도 안 나왔다고. 그 정도만 합시다. 아시겠어요? 공인중개사. 개발부담금. 아니요. 대통령 이름만 얘기하라고. 개발부담금. 부동산 실명제. 자산유동화. 재건축 부담금과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서 부담금이 딱 2개 있거든. 개발 부담금이 먼저야 아니면 재건축 부담금이 먼저야? 배달 부담이 먼저야. 그러다가 그래도 나도 연도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심심하면 여기다가 1983년, 여기 1990년, 95년, 98년, 2006년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시험이 난이도 극상으로 나오면 무슨 정책은 무슨 법에서 시행되는데 이런 걸 묻거든요. 요거는요. 혼자 공부해서는 절대로 무슨 법인지 못 외워요. 아시겠죠? 대신에 얘는 답을 먼저 보고 하시죠. 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주택조합은 아까 지직리 했던 거 있지? 무슨 법?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나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거 토지거래 허가제, 선매 요 3가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담금이 몇 개 있는데? 2개 있는데 요거는 1990년, 얘는 2006년입니다.
개발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개발이란 말이 꼭 나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이란 말이 꼭 나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검인계약서는 등기법 아니야. 등기특별조치법. 등기특별조치법. 토지은행제도를 토지비축제도라고도 하거든.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무슨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제는요. 부동산 등기법 아니야. 자, 따라해보세요. 부동산 등기. 죄송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시작.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반 딱 접어가지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주택조합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 허가제 선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가격 공시 5가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거만 빈칸 메꾸는 문제 외우잖아. 남들보다 반드시 2.5점이 더 나와. 아시겠어요? 일반인들은 틀리는 문제입니다. 내가 한 번씩 이거 맞추면 남들보다 꼭 2.5점 더 나와 하는 문제들을 기필코 맞춰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남들 틀리는데 하면서 자기도 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맞출 때 다 맞추고 남들 틀릴 때 다 틀리는 문제, 그런 경우의 수에 딱 맞아떨어지시는 분들은요. 시험이 쉽게 나와야지 합격해. 어렵게 나오면 불합격해. 근데 남들 틀리는 문제도 맞추는 사람들은요. 시험 난이도와 관계없이 합격해.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보자. 자, 갑니다. 주택정책은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는데, 임대료 규제는 대표적인 직접 개입입니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직접 개입이고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해야 됩니다. 낮게. 그러면 혹시 시장 임대료가 있고 규제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 임대료는 규제하는 것보다 뭐 해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네. 혹시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규제를 한다면? 높게 규제를 한다면, 시장 임대료가 규제하는 임대료보다, 규제하는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많다면, 높다면 시장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시장 임대료보다 어떻게 규제를 해야 돼? 낮게. 즉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보다 뭐 해야 돼? 낮아야 돼. 그래야지 임대료가 뭐 하면서 하락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 무슨 수요? 초과 수요. 그래서 우리는 2번 위주로 공부하자는 겁니다. 높게.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였을 때 벌어지는 일, 수요 증가, 수요 과잉입니다. 공급 가격 그러면 안 돼. 공급자들 돈이 안 되니까 투자, 기피, 질적 수준, 공급.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면 돈이 돼, 안 돼?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동. 어떤 시장? 무슨 가격? 이중 가격입니다. 분양가 규제를 분양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에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빈칸만 딱 메꾸고 넘어가세요.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얘도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원래 목적은요, 주택 가격을 시키고 안정시키고 주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공급이 돼버리고 감소돼버리고 질적 수준이 되면서 저하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주택, 우린 딱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되거든. 2글자로는 도생, 정식 명칭은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됩니다. 네, 요 정도만. 그래서 분상은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단점이 있더라. 공급, 질적 수준. 임대료 보조는 무슨 개입이죠? 간접 개입이고, 요걸 갖다가 쿠폰으로 주는 제도가 있거든. 주택 바우처도 꼭 한번 주관식으로 써보세요. 네. 보조금이 지급되면 단계는 뭐가 증가되면서? 수요가 증가되면서 임대료가 하는데? 상승하는데. 장기로 가면 뭐가 증가되면서? 공급이 증가되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임대료가 하기 시작한다?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보조금은 공급이 된다? 증가. 딱 2개 있습니다. 공급 증가되는 게. 따라하세요. 보조. 선이 뭐야? 선분양. 임대료 보조와 선분양만 공급이 증가돼. 나머지는 싹 다 공급이 감소. 절 보세요. 임대료 규제 공급 감소. 답 알려드릴게요. 답은 감소야. 임대료 규제 공급
감소. 분양가 규제 공급, 감소. 양도세 중과 공급, 감소. 후분양제도 공급, 감소. 임대료 보조 공급, 증가. 이건 감소하면 안 돼. 보조선 나왔잖아. 임대료 보조 공급, 증가. 선분양 공급, 증가. 빨리 푸는 방법. 보조선 말고는 공급, 감소. 보조선만 공급. 보조선이 누구다? 임대료 보조와 선분양입니다. 임대료 보조, 장기 공급 증가됩니다. 올랐던 임대료 하락. 자,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요, 누구한테 직접 보조하는 게? 수요자한테. 수요자는 세 글자로? 임차인한테 직접 보조하는 게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공급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지극히 제한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게 그 유명한 공공주택입니다. 자, 공공주택은요, 직접 개입입니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출발합니다.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자, 따라하세요. 주택, 도시, 기금. 주택, 도시, 기금에 자금 지원을 받아서, 자, 정부가 건설해도 돼요? 맞아요? 민간이 건설한 걸 뭐 해와도 돼요? 매입해와도 돼요? 심지어 민간이 건설한 걸 뭐 해서? 임차해서. 그래서 공공주택의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공공주택은 무슨 개입으로? 직접 개입으로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시작,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이 있고 공공임대가 있거든요. 우리는 공공분양 공부할 것 같아요? 공공임대 공부할 것 같아요? 공공임대. 공공 뭐? 임대. 종류 몇 개? 8개. 공공임대 하는데 8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영국행, 통장, 분기기. 자, 분기기가 기준주택 뭐도 있고요. 매입도 있고요. 기준주택, 전세. 그럼 전세는 2개네요. 자, 따라서 장기전세, 기준주택 전세, 빈칸 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영구임대는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최저소득. 최저소득 계층입니다. 몇 년? 50년. 근데 국민임대는요, 최저소득에서 최빼. 저소득 서민이라 그래요. 뭐요? 저소득 서민. 몇 년? 30년. 행복주택은 사람이 나옵니다. 시작.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통점. 젊은 층. 통합은 방금 했던 사람 다 나옵니다. 시작. 최저소득, 저소득, 젊은 층에. 자, 따라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요거를 갖다가 사회, 취약 계층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장기전세 임대는요, 장기전세 주택은요, 그냥 전세계약 방식 하면 됩니다. 무슨 계약 방식? 전세계약의 방식입니다. 오케이? 분양전환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 기준주택 매입은 기준주택을 뭐 해서? 매입해서 공급한다 그러시면 돼. 오케이? 그런데 기준주택 전세는 기준주택을 임차. 그 정말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전대란 말이 나옵니다. 임차해서 전대한다. 그래서 빈칸 답 보고 해도 되니까요. 공부할 때는 답부터 먼저 봐. 여러분 서류에만 쓰면 돼. 올해 10월 26일 날 이 빈칸을 메꿀 수 있기만 하면 돼. 내가 이거 어떻게 메꿨는지 안 물을게. 그동안 답을 봤는지, 우연히 맞췄는지, 실수로 맞췄는지 안 물을게. 빈칸만 메꿀 수 있으면 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과 감소되는 정책이 있습니까? 임대료 규제는 감소됩니까? 분양가 규제도 감소됩니까? 후분양도 감소됩니까? 양도소득세도 감소됩니까? 또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이 2개밖에 없네? 시작. 보조선 증가. 보조선 증가. 임대료 보조와 선분양만 공급이 증가되고요. 나머지 정책들은 공급이 감소됩니다. 좋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price to income ratio를 첫 번째 글자 따면 뭐지? PIR입니까? PIR은요. 따라해보세요. 주택 가격을 가구의 연소득 라는 것입니다. 주택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긴 게 좋을까? 짧은 게 좋을까? 짧은 게 좋아? 그래서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 구매 능력이라도 되고, 여기서는 나와 있으니까 지불 능력이라고 할게요. 주택에 대한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맞아요? 크면 주택 구매가 곤란. 작아야지 주택 구매가 용이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선분양, 후분양은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정답 보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뭔 분양은? 선분양은 공급자 중심의 제도 맞나? 분양부터 먼저 하고 건축하는 거 맞나? 투기가 증가되겠네? 계약금만 있어도 쏠 수 있으니까. 실적 수준?
잡은 물고기니까. 누가 이자 부담해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작아서 공급이 잘 되는 정책입니다. 근데 후분양 한번 봐봐. 뭐 하고 온 다음에? 수혜자 중심으로서 건축한 후에 분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기가 뭐 되고 감소되고 나중에 그 품질이 안 좋으면 안 팔리니까 질적 수준이 향상. 짓는 동안 공급자가 이자 부담해야 됩니다. 얘는 사업자 부담이 너무 뭐해서 커서 공급이 감소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요거 선분양은 사업자 부담 크다 작다? 공급 잘 됩니다. 후분양은 사업자 부담이 너무 뭐해서 커서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선 증가, 후분양은 공급 감소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이 조세 정책인데 조세 정책은요.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암기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암기해. 막 다 때려서 암기해. 대신에 부동산 학계로 공부하는 시간에는요. 지방세는 3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몇 개? 3개. 따라합니다. 취등재. 뭐 공부하라고? 취등재. 취등재, 요게 지방세야. 치가 뭐죠? 취득세, 등이, 등록면허세, 재산세입니다. 보유할 때, 취득할 때 내는 국세는 어떤 거 있지?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는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할 때 내는 그 국세는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요, 재산세. 처분할 때 내는 그 유명한 국세, 양도소득세. 물론 여기 지방소득세가 있긴 한데 얘는 몰라도 돼. 아시겠죠? 얘는 그만합시다. 뭐 지방소득세 당연히 지방세겠지. 그래서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까지는 주관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지 말고 그냥 빈칸만 메꾸면 돼. 자, 이번에도 수요가 탄력적이면 누가 세금 많이 내지? 공급자가 많이 냅니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많이 냅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많이 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많이 냅니다. 이거 연습해야 돼. 수요 완탄 누가 다 낸다? 공급자 전부. 맞아요? 공급 완탄 수요자 다 낸다. 수요 완비 수요자 다 낸다. 공급 안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다 낸다.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같은 비율로 세금을 때려버리면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해요. 어떻게 해요? 적게. 오히려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합니다. 이런 이상한 세금을 역진세라 그래요. 뭐요? 역진세. 그래서 차등비율로 세금을 때리는 게 좋아요. 이런 세금을 뭐라 그러죠?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거래세가 인상되어 버리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감소되고요.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도 감소되어 버립니다. 전체 거래가 줄면 자 따라합니다. 경제적 순손실. 자, 경제적 순손실이 왜 발생하는 거냐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나서 생기는 손해입니다. 뭐에서? 떠나서. 근데 수요와 공급이 망하면 탄력적이면 많이 떠나요. 순손실액은 커지는 거고. 비탄력적이면 조금밖에 안 떠나요. 순손실은 작아지는 거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아무도 안 떠나요. 순손실액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시면 몰라도요. 탄력적일 때 손손실이 커진다. 비탄력적일 때 순손실이 커진다. 탄력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탄력적이면 적게 떠났기 때문에 순손실은 많다. 작아진다. 결론만 알면 돼요. 양도소득세. 유명하지 이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면 주택공급 동결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오케이? 공급이 망하고 감소되고 오히려 가격이 말 수도 있어요. 상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세가 임대인한테서 임차인한테로 전가되는 게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하나도 안 전가되는 게 좋아요. 하나도 안 전가되는 게. 따라서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누가 세금을 다 내요? 공급자가 다 내요. 한 푼도 안 전가돼요. 그럼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습니다. 6번은 됐고 답보 가셔도 됩니다. 누가 무슨 논 주장하셨는데? 헨리 조지가 토지 단일세론이라는 걸 주장하셨는데 지대는 자연적 기회를 이용하는 무슨 급보다 반대급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뭘로 본다? 잉여. 그래서 무슨 수입만 100% 징수하면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하면 토지세 수입만으로도 재정 충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세 외의 모든 조세는 뭐하자? 철폐하자라고 주장하신 분의 이론이 누구의 무슨 이론이다?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다. 그러니까 좀이라도 이상하면 기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정답을 보고 바로 체크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아마 제 생각에는 2시간 할 거예요. 다음 주는 투자론만 하겠습니다. 투자론만 2시간 해서 대신에 투자론 좀 약하신 분들 다음 주 오셔서 우리 팔자만 고쳐봅시다. 다 와야 돼. 다 약해. 다 약해. 예. 말도 못해. 아킬레스건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아시겠어요? 다음 주에 오전 수만 나와도 좋으니까 투자론은 들어. 아시겠어요? 예, 오케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는 5번 자료, 투자론 자료만으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